드론이나 항공기 같은데 큰 대형 비행기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자동차에서도 가능하고 배에서도 가능하고요. 장난감 자동차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전기 자전거도 가능하고 오토바이도 가능하고 풍력을 통해서 기초 전기를 생산하고요. 자동차의 이제 폭발 행정 방식으로 해서 전기를 생산한다 그랬죠. 그 연료가 이제 석유가 될 수도 있고 수소산소가 될 수도 있고 풍력이나 이런 태양력을 통해서 어떤 기초 전기로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인데 회전축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 놓습니다. 이 방식은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을 이렇게 여러 겹으로 한 겹이 한 개 큰 덩어리가 아니라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이걸 방식으로 해서 그 송전선은 전기선 안에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의 구리선들을 감아 놓습니다. 이 방식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전기가 생산이 되는데요. 다른 방식에 비해서 비행체에다 그러면 작은 드론이나 KGB 같은 어떤 날개 키트를 달아놓은 그런 폭탄에도 사용하실 거예요. 폭탄에 또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항공기에서 이렇게 투하를 하지 않습니까? 고공 에너지를 따라서 그럼 풍력 발전을 통해서 밤에는 이제 태양력이 작용을 안 하니까 풍력 발전이라는 걸 듣고 고공에는 이렇게 바람이 세기 때문에 풍력 발전을 통해서 계속 전기를 생산하고 그걸 통해서 이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가게 되기 때문에 항속거리를 1000km 이상도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상대방 영공에 들어가지 않고도 여기서 이렇게 이런 폭탄을 미사일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막판 스퍼트를 위해서는 석유 방식의 불꽃 점화를 통해서 그것을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1, 수백조 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1cm나 0.1cm, 0.3cm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정확한 지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로 사용할 수 있고 군사용 상업용으로 사용하고요. 바닷속 미터 가능하고 지하 땅속 미터 가능합니다. 상하수도 안도 가능하고 우리 몸체 안에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을 해서 오래 영상기구로 해서 촬영하거나 수술할 수 있으며 반도체 안에서도 정보 이동 이렇게 자율주행 차량이 이렇게 정보를 그 도로를 경로를 이동 경로를 정하고 이동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좌표 숫자 방식으로 정해서 목표 지점을 설정해 놓을 수 있고요. 목표 지점 10군데도 설정할 수 있어요. 어디 들렀다 이런 식으로 다 가능하고요. 물건을 배달하는 것도 호텔 안에서도 동일하게 또는 물류 로봇 이런 것들도 로봇도 그 안에서 건물 안에서 스스로 전파를 쏴서 가로 세로 높이로 전파를 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스스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동차도 이제 약간 그 도로가 없는 이런 지역에서도 스스로 전파를 쏴가지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이동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지도를 작성하는 거죠. 이동 경로를 스스로 작성합니다. 물론 비행체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거기는 이제 프로그램을 넣으셔야 되겠죠. 이동 가능한 것은 무엇이고 이동만 가령 차량이다 그러면 건물은 부딪히지 마라 이런 명령을 그 다음에 어떤 가로수 같은 사람 부딪히는 이런 명령을 집어넣으셔서 이쪽은 보도니까 이렇게 그쪽은 가지 말아라. 갈 수는 있지만 갈 수는 있죠. 사람도 갈 수는 있죠. 그렇지만 안 된다 이런 거 명령어를 넣으셔야죠. 이동 가능한 것이 절벽길이다. 거기 이제 도로가 없어요. 근데 비탈길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딱 절벽부터. 그러면 거기는 절벽이니까 인식을 하고 가서는 안 된다.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이 정도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지도를 작성하고 이동 경로와 목적지를 작성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바닷속 안에서도 가능하고 반도체는 이동 경로와 정보 이동 경로와 목적지를 동영상 100개를 잘랐다 그러면 100개의 도로를 타고 100개의 저장 창고에 가서 그것을 저장을 하면 한 개의 도로를 타고 한 개의 저장 창고에 가는 것보다 정보 움직일 수 있는 도로가 많고 그래서 일 처리할 수 있는 지정 장소 창고가 됐든 저장 연산 기타 처리들 이런 것들이 빨라집니다. 그 파일에는 1년 번호를 쓸 수 있고 다시 재조립할 수 있게 데이터 센터에서도 여러 개 컴퓨터에 이것을 입력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기존의 컴퓨터들을 회사 내 100대가 있다 그러면 그걸 100대를 서로 연결해서 인터넷 구조로 만들고요.
연결선상에서 각각 틀리게 거기에 정보를 저장해서 그 자체를 데이터 센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분산 처리하거나 나중에 재조립이 가능하고요. 암호 처리도 가능해서 해킹이 하더라도 암호를 열어야 됩니다. 파일 하나하나를. 그다음에 전원을 언오프한 다른 지역이나 이런 것에 컴퓨터에 이렇게 파일을 둬서 함부로 이렇게 조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 구조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이동 경로와 반도체와 컴퓨터 이런 것들, 로봇 이동 경로와 목적지를 설정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해서 움직이고요. 그래서 모든 무기들이 큰 대형 비행체도 이렇게 전기 방식이라 할지라도 프로펠러 단순히 돌려서 이것을 풍력을 통해서 기초 전기를 생산하고 배터리를 이렇게 탑재를 하고요. 기본으로요. 그 다음에 거기 수소 연료 전지가 아니더라도 된다는 거죠. 풍력을 통해서 같이 겸해도 상관없겠죠. 하이브리드로 수소 연료 탱크도 들어가고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해서 하거나 막판 스포트를 위해서는 석유 방식이나 항공유 또는 수소 산소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연료가 하이브리드에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초 이렇게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풍력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를 자체 비행체 안에서 생산한다는 거죠. 근데 자동차 아니다 그러면 자동차 안에 또 어차피 자동차 굴러가니까 자동차 안에서 회전축에다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요. 이게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입니다. 두께가 틀린 연고 자석들을 여러 겹으로요. 한 덩어리 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발전기, 제너레이터 발전기에 자동차 발전기라든지 모든 발전기 구조에도 들어가고요. 스피커에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 겹의 연고 자석을 넣는 경우, 그다음에 송전선은 두께가 틀린 거기에 어떤 하나의 전기선 안에 두께가 틀린 여러 두께가 틀린 구리선들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움직여요. 이는 이제 동축 케이블 같은데도 사용할 수 있고 이 방식은요. 또 모터의 직전선으로 서로 두께가 틀린 하나의 전기선 안에 두께가 틀린 그 구리선들이 들어가서 주파수 방식으로 모터에 전기를 공급하고 모터에도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의 구리선들을 감아놔 주파수 방식으로 동력을 움직이는 파워가 셉니다. 두께가 틀린 연고 자석들을 감아놓고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풍력 발전할 때도 동일하게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의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많은 그 다음에 두께가 틀린 연고자석들을 감아놓고 송전선은 전기선 안에 이렇게 전기선 안에 두께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움직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를 생산해요. 수력 발전할 때도 동일하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발전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이라는 것은 자동차 회전축 굴러갈 때 석유도 되고 석유, 수소, 산소도 되고 우라늄 같은 것도 돼요. 그래서 동력을 우라늄, 토륨 이렇게 어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라늄, 토륨 이렇게 어떤 플루토늄을 액상화, 증기화 시켜서 그거를 기체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수소, 산소를 태워서 이렇게 연료를 분사해서 이렇게 태우는 그런 어떤 엔진에도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이렇게 액상화, 증기화된 것을 같이 넣어줄 수 있어요. 무기 체계에서도 장약 플러스 수소, 산소 이런 게 캡슐 또는 우라늄, 토륨, 이런 플루토늄에 증기화된 것을 캡슐 형태로 넣어서 장약에 소총이라든지 폭약에 장약의 사거리를 늘리는 그게 포탄의 사거리를 늘리는 데도 사용하고요. 폭탄 위력에도 수소, 산소 들어가고 폭탄 구조에도요. 탄약 플러스 수소, 산소,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에 증기화된 거나 가루화된 것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멀리 가죠. 증기화된 거나 가루화된 거를 넣어줘서 군사용 무기로도 탄약으로도 사용하고 장약에 섞어서 사용합니다. 이 기술 구조를 가지는데요. 큰 대형 비행기도 상관이 없다는 건 배가 움직일 때도 가능하고 그렇죠. 배가 움직일 때도 풍력을 통해서 전기 추진 어떤 배가 생기게 되고요. 전기 추진 고속정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요. 전기 추진 어떤 보트 같은 것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이 이제 좀 침수될 때 좀 더 안전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전기 추진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비행체가 운행을 할 때, 자동차가 달릴 때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므로 충전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없고요. 어떻게 보면 반영구적으로 그냥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자동차 고장 나지 않는 이상은. 어떤 변속기라는 구조를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화목난로의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주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적게 줬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회전축을 한 바퀴 이렇게 회전축을 돌릴 때 연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를 계산을 해가지고 석유를 넣든 수소산소를 등에 하든 것만 이렇게 전기 방식으로 회전축을 돌리든 그만큼의 저속, 중속, 고속을 만들어내거나 왼쪽, 오른쪽 틀리게 회전수를 줘가지고 이렇게 비행체 프로펠러다 그러면 틀리게 줘서 많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조향을 한다는 구조로 오른쪽으로 많이 주고 오른쪽, 왼쪽으로 많이 주면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벼운 프로펠러 이렇게 해서 내려갈 때는 이렇게 프로펠러를 가변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어떻게 한다. 현대기아차에서 쓰시던데 제 기술입니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이런 거, 그다음에 경찰청, 한국은행, 주한미 대사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네이버 뭐 이런 광고를 많이 내셨어요. 카이스트에서 제 기술이 많이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고 삼성에서도 나오고 현대기아차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하나도 광고 내셨는데 천무 광고 내셨는데 수출하셨죠. 이렇게 해서 일지도 그렇고요. 현대기아차에서도 이렇게 ITN은 이거 왜 이렇게 한 개인의 어떤 페이스북에 광고를 많이 내시는지 국가기관이 이로 인해서 그 다음에 YTN의 제 기술이 왕창 나오더라고요. 저는 제 기술이니까 알죠. 제가 만들어 왜 내 기술을 정해서 마음대로 제가 조금 변경시켜서 하더라고. 중소기업들이 만든 것처럼 플라스틱 창문도 이렇게 카페 이렇게 저기 금은방 털잖아요. 그럼 플라스틱 창문을 둬서 안 깨지게 하자는 거지 아이디어였는데 아파트 창문이다 그러면 이렇게 플라스틱 창문을 바깥에 두고 안쪽에는 유리창으로 이렇게 만드는 구조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빛의 굴절기를 좋게 해서 플라스틱 창을 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이 들어가고 또 내열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유리석연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 같은 기타의 코팅제를 첨가해서 제조하는 또 약간 비싼 이렇게 투명도가 좋은 합성섬유 비트가 95%짜리를 창문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창이 바깥에 들어가고 안에는 유리창, 플라스틱 창이 바깥에 들어가고 안에는 아크릴 창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군에 있어서 방탄 소재로서 플라스틱 창 방탄 필름, 플라스틱 창 방탄, 플라스틱 방탄 필름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방탄 소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 뭐 차량에다가 쓸 수 있겠죠. 기타 다른데도 역경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플라스틱 창에다가 또는 플라스틱 창 투명 필름, 플라스틱 창 투명 필름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투명 필름 자체가 이렇게 어떤 그 뭐냐면 자동차에서도 쓸 수 있지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일반 투명 어떤 필름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단열을 좀 높여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알루미늄 샤시 있잖아요. 샤시야도 하고 현관문 이런데 또는 이렇게 방문 이런데 단열재를 넣어서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긴 춥잖아요. 근데 단열재를 넣어서 판매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 창 합성섬유 비트가율 90%짜리 하고 플라스틱하고 합성섬유 비트가율 90%짜리 하고 아크릴 창 이것을 아크릴을 같이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약간 강도가 좀 센 아크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아크릴 같은 것을 제품을 만들 수 있죠.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고 거기다가 약간 기존 아크릴에다가 투명 필름을 좀 부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아크릴 제품을 만들어도 그러면 잘 깨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고 아크릴 투명 필름 이렇게 되고 겉에가 약간 투명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 안에 바깥에는 먼지가 끼지 않게끔 밀폐 구조를 가져야 되고요. 바깥에는 얇은 이렇게 플라스틱 창이나 어떤 투명 필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탄소섬유 만들 때 제가 아크릴보다는 합성섬유 나일론을 기초로 해서 만드시면 훨씬 더 우수한 제품이 나온다고 그랬죠. 같이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합성섬유 실뿐만 아니라 모든 실 구조에 유리석연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우수한 제품이 되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염료들
막 미술 물감이라든지 염색제, 엔진 윤활유 이런데, 그다음에 이런 거, 그다음에 모든 어떤 그 우드 스테인 이런데, 그다음에 도구맥 이런데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탁월한 발색을 만들어냅니다. 천 같은 것도요.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보통 수소 탱크나 가스관 또는 철근 또는 철판 구조와 모든 금속체 만들 때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각종 구리 코일이나 동판 구조, 동박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박 구조에도 유리석영 코팅,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하시면 보다 질겨지고 잘 지져지지 않고 우수한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은박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여기 그다음에 고무 제품들, 플라스틱 제품 만들 때도 이게 그다음에 이것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선박 부품, 항공기 부품, 모든 부품 이런 데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부품이 뭐가 됐든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각종 칼날 제조들, 톱니바퀴 제조들 이런 데 때문에 이게 톱니바퀴인데 이렇게 뭡니까 자르는 물건을 자르는 원형 톱날 이런 구조에도 각종 이런 데도 유리석영 코팅,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가 들어가고, 이런 형태의 면도날 이런 데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가 들어가고, 부식이 좀 강하고요. 그래서 수소관, 뭐 가스 탱크, PVC 이런 관은 이래도 들어갑니다. 이런 데는 잘 잘라집니다. 칼에도 들어가고요.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합성 고무를 천연 고무에 못지않게 탄력성을 높이는데,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여러 겹의 형태로 들어가는 거, 그렇게 되면 탄력성이 높아진다고 그랬죠. 신발 밑창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고무 제품들, 플라스틱 제품도 약간 철판 제품도 같은 구조를 가질 수 있고요. 안에다 알갱이를 넣어서 제조하는 방법입니다. 알갱이를 동그랗거나, 동그란 게 낫겠죠. 동그란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동그랗거나 해서 알갱이를 집어넣어서 탄력을, 공처럼 탄력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겹으로 들어갈 때 대중소, 틀린 두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침대 만들 때도 이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고요. 신발 밑창에도 이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 틀린 두께를 집어넣어서 이것을 탄력을 높여주는 방법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고무 제품 만들 때 기존에 만든 제품으로 뼈대를 만들고 안에다가 이렇게 알갱이가 뭐가 됐든 다양한 알갱이를 집어넣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드셔도 고무 제품, 플라스틱 제품, 철판 제품에도, 철판이나 금속 제품에도 기존에 만들어진 기성 제품으로 뼈대 구조를 넣어준다는 거죠. 건축을 하듯이 안에서 다양한 알갱이를 집어넣어서 제조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알갱이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로 세로나 뭐 이렇게 뼈대를 내주거나, 뼈대를 자유롭게 사선 넣어주거나,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네,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고무 제품에도, 플라스틱 제품에도, 철판이라든 금속 제품에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 자체가 염료 부분에도 틀려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코팅제를 사용할 수 있고요. 각종 도기들, 그릇들하고 그다음에 그릇들하고 모든 함석판이라도 모든 금속 구조에도 이것이 들어갈 수 있고요. 모든 형태의 금속은 다 됩니다. 알루미늄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전기 구리선에도 들어갈, 구리 코일은 다 됩니다. 동판에도 들어갑니다. 은박에도 되고요. 그와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같은 이렇게 철판이다, 금속판이다 그러면 그 안에 서로 다른 알갱이, 하나는 알루미늄 넣고 스텐 넣고, 그 다음에 뭐 구리 넣고, 뭐 이렇게 다양한 금속을 넣어가지고 같이 샘물 부어서 만드는 이런 기술 구조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의 방식은 알루미늄이다 그러면 똑같은 비율로 가루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스텐, 그 다음에 뭐 텅스텐, 뭐 기타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구리 이런 것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동일한 비율로
원하는 비율로 혼합을 시키고요. 용광로에서 녹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금속판을 만드는 이런 제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대제철이나 포항제철이나 이런 데서도 해서 원하는 금속을 자유롭게 혼합해서 자유자재로 동일한 원하는 비율로 정확히 만들 수 있고요. 여기도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 같은 코팅제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무수한 제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같이 만드시면 MDF 소재 만들 때도 이게 거기 목재 MDF죠. 종이 톱밥 해갖고 만드는 건데 거기도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액상제제가 있어요. 그거를 섞어서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곰팡이 너무 잘 생겨요.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DF 만들 때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제나 기타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MDF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속고보드나 합판 같은 거 할 때도 곰팡이 액상제를 이렇게 같이 첨가를 시켜서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 모든 실리콘 제조, 실리콘의 어떤 제조에 에어컨을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액상제제를 같이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에 적층할 때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거나 우류 방수제를 같이 넣어서 코팅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절연이 됩니다. 그래서 방수 이렇게 3D 반도체 만들 때도 건물에 지하층이 있듯이 반도체 웨이퍼를 깎아서 밑에 회로를 만드시는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도체에 3D 반도체 삼성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전기선이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들 여기다 관을 둬가지고 그 사이로 두면 전파의 간섭이 없어지고 발열로부터도 강합니다. 이 기술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광컴퓨터 제작을 할 때 광섬유로 선으로서 정보 이동을 담당하고 그 옆에 이제 전기선이 지나간다 그러면 전기선을 배터리를 통해서 전기선을 갖다가 언오프 시키는 이런 구조도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흐르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이라든지 이렇게 거기에 전기선 안에 전기선은 이제 관 속에 넣어주는 거죠. 통로 거기에 어떤 통로 그 안에 이제 차폐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파적인 간섭이나 열의 간섭이 없도록 하는 기술을 쓰는데 이 기술을 컴퓨터에 쓰시거나 기타 스마트폰이나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는데 발열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요. 전기를 언오프해서 항상 흐리지 않게 함으로써 필요 없는 불필요한 발열을 안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기술을 삼성에서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3D 반도체 제 기술입니다. 원래는 이제 그게 어디서 썼냐면 물이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갈 때 이렇게 해서 계단식으로 이 통로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탱크에 물이 참 위로 올라갈 게 계단식으로 해서 다시 상류로 돌려보내는 이 기술 구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반도체에서도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약간 이것을 이렇게 적층을 비스듬히해서 열이 빠져나가는 구조를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열이 좀 더 쉽게 빠져나가죠. 그냥 똑같이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이런 구리외선에다가 대남 매듭고리 마두고죠. 금속에다 저장을 이렇게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구리외선이다 그러면 일반 전기선에도 되고 반도체 회로에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일정 부분 두텁게 동그랗거나 네모난건 어떻게 두텁게 만드셔가지고 전기를 축적하는 카패시터로 사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코너 기술에서 코너에다가 이것을 만들어서 신호가 이렇게 약해지지 않고 중폭되어서 갈 수 있게 한 이 기술 구조를 가지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광섬유선에서도 쓸 수 있고 동축 케이블에서도 쓸 수 있고요. 동축 케이블에도 이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동축 케이블이나 광섬유선에도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의 그 어떤 선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주파수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는 동축 케이블을 만들거나
광소면선도 광을 증폭하는 주파수 방식으로 증폭하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석영실을 기초로 해서 기초선으로 삼고 내부에 유리석영 코팅제처럼 유리막 코팅제 같은 코팅제를 넣어서 이렇게 어떤 신호를 보호하고요. 외부의 어떤 열이나 이런 이렇게 전파 간섭으로 또 보호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동축 케이블에도 이 기술 구조를 똑같이 쓸 수 있고요. 일반 전기선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광섬유선을 합성선 비트가 90%짜리가 있어요. 이게 그걸로 이제 기초선으로 만드는 이런 기술 구조, 아크릴이 아니라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께가 틀린 여러 겹으로 들어가서 대중석 이렇게 빛을 주파수 방식으로 이렇게 증폭하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는데요. 동축 케이블도 이렇게 주파수 격에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의 구리선들을 넣어서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바꾸고요. 동축 케이블에 있어서는 제가 전기선은 발열 때문에 두꺼워야 되고 그 다음에 신호선은 신호선이니까 얇아야 된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현재 동축 케이블보다 얇게 만들면 하나의 케이블 안에 많은 횟선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을 따라서 이렇게 현재 규격화된 동축 케이블 전부 다 얇게 제조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선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남 매듭 구조, 마듭 구조처럼 두터운 부분을 넣어서 신호를 증폭하는 구조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반도체 구도에서 트랜지스터하고 캐패시터를 면적의 제한으로 인해서 대중성,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는 기술이라서 최대한 집적해서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CPU나 이런 데도 CPU나 메모리에서도 동일한 원리를 CPU를 대중서 틀리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걸 하나의 원칙으로 구현하거나 마더보드 안에 이렇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서 틀리게 해서 각 역할별로 하고요. 그럼 최대한 일을 많이 시킬 수 있거든요. 물리적으로 여러 개로 분할을 해놨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10개, 20개라도 이렇게 CPU가 분할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분할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GPU 개념을 좀 탑재해서 병렬 처리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가능한, 그래서 ALU 숫자도 많이 늘리고 대중서로 그렇게 해가지고 GPU에서 하는 병렬 처리를 여기서 해줘서 그래픽과 연산, 단순 연산에 강하도록 해서 마더보드 원칩으로 구현을 하셔도 되지만 여기다가 마더보드에다가 옆에 살짝 떨어져 가지고 이것을 구현을 해준다는 거죠. 구현을 그래서 칩으로서 CPU 보조 칩으로서 사용해서 그걸 이제 GPU 개념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의 칩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AI 칩으로 같은 그 아이디어, 단순한 아이디어.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에 특허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의 아이디어를 함부로 다 쓰지 마시고요. CPU에다가 작은 플래시 메모리를 붙여서 부팅 프로그램을 넣어주고요. 속도가 빠르게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에서 불러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하고 이제 TV 결합이 앞으로 오게 될 때 저는 컴퓨터하고 TV를 결합시켜서 TV를 하나의 모니터 구조로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때도 이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 부팅이 빨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프로그램은 약간 응용 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지에 따라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GPU도 그렇고 ALU도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똑같은 개념으로.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 특히 캐시 메모리가 대중소로 들어가면 능력치가 최대치로 발휘할 것으로 생각. 최대한 쪼개서 많이 넣어주면 빨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도 소프트웨어적인 분할 또는 물리적인 실제적인 분할을 통해서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10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동시에 일을 처리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플래시 메모리를 살짝 하나 피클만큼 붙여주는 한, 그래서 잠시 일하는 내용을 거기다 저장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일반 메모리 휘발성의 단점을克服하는 이런 메모리 반도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배터리를 거기다가 미니 배터리를 넣어서 전원이 꺼지더라도 이렇게 메모리에다가
전원을 계속 공급을 함으로써 사실상 플래시 메모리화 시키는 이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메모리의 특정 구간을 플로팅 게이지처럼 만들어서 전원을 차폐시키고요. 그 안에다가 정보를 저장하게 하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메모리를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하드디스크 플러스 플로팅 하드디스크 플러스 플래시 메모리를 작은 거를 결합시켜서 급한 저장은 거기다 하고요. 그다음에 천천히 나중에 시간차를 따라서 저장할 것은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이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드디스크를 현재 하나의 단일한 크기보다 작은 크기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물리적으로 분할해서 일 처리를 정보 처리를 빠르게 하는 이런 기술도 제 기술이고요. 현재 SSD도 동일한 개념으로 플래시 메모리를 바퀴 하나 붙여주고 급한 건 거기 저장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속도의 정착 없이 SSD 플러스 플래시 메모리 결합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SD에다가 실제 현재보다 내용을 대중소로 들어가는 개념. 그래서 하드디스크도 대중소로 들어갈 수 있고 크기를 따라서 물리적인 분할을 통해서 속도를 빨리 처리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PU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같은 면적 대비해서 많은 집적을 하는 능력치를 최대로 발휘하는 이 단순한 아이디어지만 펜티안 알고모드보다 전 세계에 특허났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A사 레이더에서도 면적의 제한으로 인해서 레이더 소자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고요. 각 전력도 이렇게 약간 전력을 틀리게 소자에 약하게 전기를 준 거 중간 정도 또 강하게 전기 양을 틀리게 해서 들어가는 이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팀별로 묶어서 레이더 소자를 전파를 쏘고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방식은 보다 탐지 이 전파가 많이 가고요. 이것을 스마트폰이라도 워키토키 어떤 통신 방식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군에서 드론 조종할 때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2개를 썼는지 3개를 썼는지 어떤 것은 비밀 통신 알 수가 없고요. 이 파형은 서로 묶어서 쏘는 거로 기존의 어떤 이동 통신에서 2개 묶어서 쏘는 건 같은 전파. 이건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서 환자 부목되듯이 의지하는 현상을 통해서 전파 간섭 없이 쏘므로 인해서 이렇게 보다 멀리 간다는 거죠. 각각 전파에 정보를 실을 수 있고요. 드론 같은 데는 거기다 비밀번호 안구 방식 이런 걸 쓸 수 있고 드론이 100대다 그러면 호출번호 없는 스마트폰 호출번호 저는 호출번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A사 레이더의 전파를 쏠 때도 수십 군데 쐈다 그러면 거기다가 전파에다 번호를 넣을 수도 있고요. 상대방 전투기에 강한 출력을 통해서 맞으면 기판을 태우거나 강한 용암열이 발생합니다. 용암열이 발생하거나 레이저파다 그러면 위성통신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레이저파를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쏘는 구조를 가지고요. 지상에서도 가능합니다. 이전에 우주에서만 레이저파가 좀 작동했던 것이 지상에서도 가능한 기술 구조가 바로 이건데요. 보다 멀리 가고 신호가 뚜렷이 갑니다. 이렇게 레이저파 부산대 광메카트론에서 김창석 교수팀이 레이저파를 여러 개 묶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레이저파를 여러 개 묶어서 송신하시고 수신하시더라고요.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비싼 기술입니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거기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보이는 영상 보이는 것을 잘라서 그것을 전파를 쏘고요. 그래서 정확한 지점에 쏜다는 거죠. 그래서 1cm는 0.1cm, 0.0001cm도 가능해요. 전파를 매우 세밀하게 쏜다는 거죠. 그렇지만 정확히 쏠 수 있다는. 그다음에 기존의 레이저파나 다른 초음파나 기타 다른 전파 플러스 적외선을 같이 쏴서 하나는 금속체 자동차를 탐색하고 하나는 사람을 이렇게 안개 같은데 안개 낄 때 사람을 탐색해서 인사사고를 막는 이 기술을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항공기나 군사용으로도 이렇게 기존의 어떤 다른 형태의 어떤 전파와 적외선을 같이 쏘는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무기를 탐색하고 하나는 사람을 탐색하겠죠. 네. 그다음에 이것은 수소, 산소 추출할 때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의 전파 묶음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웨브라고 합시다.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의 마이크로웨브를 묶어서 쏘면 강한 융합열이 발생한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원리에 따라 강하게 합쳐진다고 융합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에 비해서 고열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거를 물에다 조사한다 그러면 이렇게 상중하로 물의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하고요. 기존의 전자레인지도 이렇게 상중하로 틀리게 전파의 길이를 해서 만드시면 음식이 골고루 익을 텐데요. 그런 전자레인지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파행해드린 적외선을 이렇게 여러 겹으로 이렇게 상중하로 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기존의 전자레인지에서는 그릇이 회전하지만 이것은 전파를 회전시켜서 여기서 수소산소 추출을 용이하게 만들어줍니다. 위로 끌어올려 준다는 거죠. 압축 공기를 집어넣을 수 있고요. 추가로 밑에서 물을 끓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소산소 추출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군사용 무기로도 사용하고 이게 약간 토네이도 현상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약간 그걸 가지고 비행체 추진 방식으로도 전기인데 추진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밑에다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파를 이동통신이나 위성통신에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쏜다 그랬죠.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1cm, 0.5cm, 0.1cm도 가능하고요. 바닷속도 가능하고 지하도 가능하고 건물 안도 가능하고요. 이 방식으로 앞으로 모든 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전 세계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드는데 이동통신 전파 쏠 때, 그다음에 위성통신 전파 쏠 때, 기타의 모든 전파 쏠 때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을 따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기존 밑에 이제 차량들이 있다. 군사용 차량들이 있는 장갑전 뭐 전체 그걸 좌표와 숫자 방을 쏘면 거기다가 탄소섬유탄처럼 안에 전기가 들어가서 다 태워버리겠죠. 이런 형태의 무기로 발전할 수 있고 사람도 역시 살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예 그냥 피레침처럼 다다다닥 붙이 접착제식으로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전파를 유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레이저파를 이렇게 쐈다. 레이저파를 쏘는데 돋보기를 만들 때 우리가 초점을 미세하게 하면 태워지죠. 그런 약간 둥그스름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러죠. 예. 그러면 미세하게 레이저파를 갖다가 이렇게 쐈을 때 미세하게 레이저파를 이렇게 쐈을 때 초점 방식으로 맞출 수도 있지만 약간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해서 약간 둥그스런 원을 이 정도로 만들어주면 여기에 열이 둥그스러운 원이 발생하고 여기 열이 발생하는 레이저 추진기로도 사용하십니다. 레이저를 서로 부딪혀서 그때 이제 서로 파형이 틀린 레이저를 하면 용암열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걸 통해서 이때 레이저파 플러스 적외선파를 같이 쓰셔서 추진 구조를 만들어 둬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기서 이제 열이 발생을 하면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셔도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군산 무기에 있어서 일단 낙하산 구조, 패러글라이딩, KGB 같은 날개 키트 타는 것, 기타 모든 항공기에서도 풍력 발전을 통해서 이렇게 전기를 얻고요. 거기에 따라서 압축 공기를 통해서 움직이거나 이렇게 공기 주머니를 달아서 움직이는 교전은 굉장히 항속거리를 멀리 해줍니다. 그때 이제 서로 전기로 돌리든 석유로 돌리든 수소산소로 돌리든 상관이 없다.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에 들어간다 그랬죠.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배치해 놓고 굵기가 틀린 연구자석들을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들을 여러 겹으로 막 배치해 놓고요. 한 덩어리 큰 게 아니라 그다음에 여기다가 두께가 틀린 전기선 안에 송전선을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의 구리선들을 넣어줍니다. 그렇게 이 방식은 이렇게 풍력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기초적으로 이걸 통해서 이렇게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들어가고요. 그럼 비행차가 다니면서 전기를 생산하거나 자동차 회전축에 넣으면 자동차가 다니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됩니다. 배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무한 발전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자란 건 또 이렇게 다른 석유 방식으로 태워서 분사하는 구조도 같이 사용하거나 수소산소를 사용하거나 연료를 그렇게 하셔도 될 것으로 이걸 기초로 해서 프로펠러를 돌리든지 압축 공기를 만들어서 같이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체 항공기에 프로펠러 방식과 압축 공기를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사셔야